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극도의 공포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포와 탐욕 지수가 바닥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기회일까요?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크립토 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지 6개월 만에 1조 9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의 손실로 보고되는 1조 3천억 달러도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크립토 시장의 이런 위험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때 1.3조 달러에 이르렀던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최근 5천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테라 사태로 인해 한때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디파이 프로젝트였던 테라 플랫폼 TVL은 99%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한때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DT는 0.0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0.16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또한 한동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를 통해 운영되기에 위험하지 않다고도 변호하지만 담보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신용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량의 테더를 달러로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신용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피치는 지적한 것이죠. 피치가 테더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던 당시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테더는 준비금의 26%만 현금,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비중을 상업어음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량의 테더를 달러로 바꾸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테더는 보유 중인 상업어음을 시장에 던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높아진 상업어음의 매도 압력이 단기 신용시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테더는 240억 달러에 상당의 상업어음, 350억 달러 상당의 재무부 채권, 40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신용시장에 추가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테더는 지난 6개월의 암호화폐 조정기간 동안 상업어음 보유량을 줄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어음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매도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3월처럼 폐쇄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테더는 현재 44%의 비중으로 보유 중인 재무부 채권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 루나의 몰락의 배후에는 월스트리트와 같은 전통 금융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번 공격이 거대 자본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면 테라 루나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규제는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다 공격적인 크립토 규제 명분을 얻는 것이 이번 공격의 목적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CBDC입니다. 중앙화된 정부기관들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민간 크립토 생태계 규제를 진행하는 한편 자신들이 주도하는 크립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동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대중화를 향한 사회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CBDC가 주목받는 환경 속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여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리플, 스위프트, 비자와 같은 단체들이 협력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의 소송 또한 슬슬 막바지에 이른 것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생태계 속에서 리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리플은 작년 고점 대비 80%가량 눌렸던 모습인데요. 지금이 바닥이라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리플을 매력적으로 보신 분들은 물량을 늘려갈 기회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는다면 30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적절하게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겠죠? 온체인 데이터 몇 개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는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이고요. 아래는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흐름 그래프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현물 거래소로 돌아올 때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현재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현물 거래소로 돌아올 때
강한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넷플로우 지표입니다.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초록색,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빨간색 막대로 나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잔고가 8개월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강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은 강세 신호입니다. 다음 몇 개월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횡보 후 상승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2주 타임 프레임 차트입니다. 연두색 선은 차이킨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지표인데요. 줄여서 CMF라고 부릅니다.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의 차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CMF가 낮을 때 저점으로 매수 시점이었고요. 높을 때가 고점으로 매도 시점이었습니다. CMF가 엄청난 저점으로 T-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입니다. 유명 가치 투자자 일 밀러는 자신이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암호화폐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부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그 구성원은 32개국의 중앙은행과 12개국의 금융당국으로 무려 44개국입니다. 내용은 디지털 경제, 금융, 비트코인 관련 논의고요. 참가국은 파라과이, 가나, 케냐, 파키스탄 등 큰 나라는 없지만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비트코인에 대해 토론한다면 추가로 법정화폐 채택을 고려하는 국가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매년 나오는 뉴스이지만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살아 돌아오며 더 강력해졌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 보니 곧 반등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인간 지표는 무시 못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